동방신기가 벌써 22주년이 됐다고요?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어린 윤호로 돌아가서 데뷔를 합니다. 리더를 다시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아, 전 안 할 것 같아요. 막내? 막내. 야, 막내의 삶도 없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다루는 토크쇼 특이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정말 소중한 게스트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씨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 보고 할까요? 아,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방신기의 리더, 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동방신기가 벌써 22주년이 됐다고요? 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20주년. 저희는 아직 피렘이죠. 무슨 소리예요? 22년 차, 20년 차, 통합 42년입니다. 네. 전문가분들이 나와주셔서 말씀을 해주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윤호 씨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윤호 씨만 딱 모신 거고요. 저도 내심 여기서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봐요. 형이 하는 이 채널을 본단 말이에요. 보지 마세요. 이거 보면서 불편해요. 왜 K-팝이 이렇게 K-팝으로 불려지는구나 등등등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도 좀 이렇게 도움 받으면서 내 이야기를 진득히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형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단 둘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윤호 씨가 말하는 네. 게 다 정답이에요. 그래요? 믿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20년 동안 아이돌이기 때문에 우리 윤호 씨가 그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오셨고 이 아이돌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20주년인데 실감이 많이 안 나거든요. 네. 윤호 씨는 실감이 좀 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질문들을 받았었어요. 생각보다 벌써 20년이 됐다고 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나고 보니까 별게 아니었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느껴졌었어요. 비슷하구나. 네. 그리고 저는 윤호 씨가 이 말씀을 하시는데 문득 데뷔하고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윤호 씨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3층 SM에 노래하는 방음실이 있었어요. 제가 불을 꺼놓고 약간 이렇게 건반을 치고 있는데 윤호 씨가 쓱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때 윤호야 활동하니까? 라고 물어보니 윤호 씨가 데뷔하자마자 큰 사랑을 받으니까 형 저는 하루하루가 꿈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억나죠? 기억나요. 저 꿈이란 표현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쵸, 예. 자고 일어나면 다시 연습생에서 맞아, 그 얘기했어요. 이야기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문득 떠오르면서 야, 우리 윤호 씨가 진짜 22년 동안 참 많이 잘 버텨줬구나 생각이 듭니다. 리더 하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리더의 무게가 있나요? 어떻게 건지셨나요?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질문을요.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네. 형님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매니저가 리더를 불러서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 맞아, 이 멤버 이렇게 해야 돼. 너의 포메이션 이렇게 해야 돼. 어. 제가 고민됐던 거는 어떻게 제가 축 멤버니까 예를 들어서 가운데를 서야 되는데 이게 이제 프로듀서부터 매니저분들이 윤호가 가운데 서야 돼. 근데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건 좀 이상한데? 진짜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거는 실장님이 얘기해줘야 네. 되는데. 내가 가운데 쓸게. 이거 좀 이상한데요? 구질구질해. 말이 길어지죠. 길어지죠. 구질구질하고 말이 짧으면 너무 이기적이. 이기적이.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사실 저 정윤호로서 딱 보면 사실 겁이 되게 많은 친구라서 소심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울고 혼자. 울었어요? 사람들이 저 안 우는 성격인 줄 알아요. 진짜로. 철면피인 줄 알아요. 네. 진짜로. 냉혈 인간 같은데. 네, 가끔 그런 네.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사실 리더로서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다시 윤호 씨가 어린 윤호로 돌아가서 데뷔를 합니다. 리더를 다시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전 안 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왜요? 한 번은 리더로서 이번 생은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막내. 근데 제가 저 창민을 보니까 야, 막내의 삶도 없어. 딱 중간이 좋은 것 같아요. 중간. 알아서 분위기 해줘. 약간 분위기 메이커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거를 한번 느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근데 요즘에 이제 아이돌들 보면은 리더가 없는 그룹도 있어요.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그럼 윤호 씨가 생각하기에는 이 그룹에는 리더가 필요한가요? 지금은 사실은 리더라는 이름이 필요 없는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각자 본인이 잘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경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돌들에는 뭐 리드 보컬, 네네. 메인 댄서 이게 없대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팀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MC하는 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윤호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들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멤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내가 이끌어 나가야지 라는 게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생기면 그 문제를 던져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싸우면 싸우는 걸 또 들어주고 중재해주고 거기에 같이 뭉쳐서 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그 방법을 되게 부러워하고 좋아했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면서 그 방법을 많이 택했던 것 같은데 어떠한 주제를 던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여기 플러스에 회사의 생각, 팬분들의 생각까지 조합을 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중재자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방신기다라고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해외 활동을 개척한 팀은 동방신기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일본에서 갑자기 일본의 탑스타가 된 게 아니라 정말 밑바닥부터 네네. 차곡차곡 네. 제가 듣기로는 막 행사 같은 백화점 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개다 한 개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얼굴 없는 가수로 약간 실력을 보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잘생겼는데 얼굴 없는 가수 한다고요? 네. 이게 한국에서는 너무 좀 쉽게 풀린 케이스였는데 일본에 갔을 때 저희가 이제 허그 일본어 버전을 냈었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았어요. 공연으로 약간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라이브 하우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백화점, 뭐 학교 행사 등등등을 하면서 팬분들이 이제 좀 실력이 있다. 저희가 아카펠라 댄스 그룹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카펠라 댄스 그룹이어서 아카펠라로 오히려 보여드리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유입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되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바로 도쿄돔, 바로 아레나 투어가 아니라 그 부도칸이라는 공식적인 거기도 입성하기 힘들잖아요. 예. 제일 기뻤던 건 전데 닛산 스타디움. 나 그 영상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동방신기가 빨간색이잖아요. 펄 레드? 네, 맞아요. 근데 그 공연장이 다 빨간색인데 불바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보면 이게 소름을 넘어서 그냥 우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비 온 날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3위를 달성을 해서 대단합니다 진짜로. 야.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이제 윤호 씨가 보시기에 이제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탑이 되기까지 밑에서부터 현지화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아무래도 키케아 TV로 인사를 드리거나 공연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더 현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제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그 각자의 나라에서 인기 있는 이유를 보니까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더라고요. 아 이거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어떤 애티튜드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창민 씨랑 같이 그냥 일본 예능 방송 나가서 다 일본어로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러워요. 그럼 자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1세대를 대표한다 그러면 H.O.T 선배님도 그쵸, 계시고 그쵸. 2세대는 동방신기 슈즈가 여기 2세대에 껴있잖아요. 있죠. 그럼 윤호 씨가 보시기에 이 세대별 차이점 뭐가 있나요? 일단 1세대 H.O.T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대를 대변하는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비판적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대신 우상으로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러네. 신비주의 전략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대기실도 안 쓰셨대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 기간이 있고 비활동 기간 숨어 있다가 짠 나타나고. 그리고 활동 기간이 저희 세대까지가 조금 길었어요. 한국당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맞아요. 히트가 좀 반응이 올 때까지 좀 보이는 데서의 활동도 있지만 안 보이는 데의 활동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쇼케이스 전에 비방송 무대가 있었어요. 맞아요. 비방 무대 있죠. 비방 무대가 있는 팀들이 참 2세대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3세대부터는
유튜브의 역할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 이때부터 있었어요 유튜브가? 네. 어. 슈퍼주니어 분들의 쏘리쏘리가 터지고 어. 이때 부분이 유튜브 힘이 이제 들어올 때거든요. 올라올 때구나. 네. 좀 저희 때 형 기억나세요? 뭐 스토리북처럼 뭐 손글씨나 맞아요. 무슨 컴퓨터에다가 답 달고 막 UFO, 이런, UFO, 네, UFO. UFO. 예. 이런 것들이었으면 지금은 소통 창구가 정말 많아졌어요. 버블부터 해가지고. 버블, 뭐 네. 위버스 네. 그중에 맞아요. 하나고 좀 더 친구 같은 개념. 1대1로 더 네. 가까이 붙어서. 그리고 팬분들이 오히려 내 가수는 내가 만들어줬다라는 느낌이 더 세졌던 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일단 기획을 회사 안에서 딱 만들어서 나왔다고 하면 네. 지금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팬분들의 힘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의견도 옷에서. 많이 듣고. 네. 예. 그리고 그에 대한 회사 측면에서도 답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이런 건 고치겠습니다. 어. 이런 건 하겠습니다가 제일 크게 바뀌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때는 풍선이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또 잘 몰라요. 풍선에서 응원봉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응원봉 안에서도 다양한 시스템이 있어요. 막 원격 제어 시스템도 생기고. 윤호 씨 그거 아세요? 펄 레드죠. 네. 펄 사파이어 블루죠. 네. 요즘은 그 색깔이 없어요. 아 진짜요? 이거 봐. 아 몰라. 나랑 몰랐어. 똑같은 반응이야. 언제 없어진 거예요? 점점 없어. 아 약간 여기 계신 분들이 점점이라고 표현하시는 거 봐서 약간 나이대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정확히 잘 모르세요. 예. 네. 그럼 윤호가 이제 후배님들을 보면 어떠세요? 야 저는 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네. 왜죠? 왜 대단하냐고 하면 예전보다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저는 너무 획일화되는 느낌이 네. 들어서. 예. 너무 시스템적이다 보니까 가끔 저는 스타성이라는 게 제 주관적인 이야기지만 날선 부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의외성에서 이 사람의 매력이 나오거든요. 확실히 퀄리티는 높아졌지만. 퀄리티는 저희가 비빌 단계가 아니에요. 아, 정말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너무 대단해요. 잘해, 너무 잘해.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2주년이고 앞으로 동방신기는 30주년, 40주년, 50주년 달려가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플랜을 짜고 가야 될까요? 저는 지금 요새 그거에 생각이 너무 많은데 제가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상대가 슈퍼주니어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히 네. 제 추상적인 생각인데 슈퍼주니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전문성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슈퍼주니어 분들은 플레이어로서도 플레이어인데 각자 맡은 전문성이 있어요. 뭐 형님 같은 경우에는 MC로 시작을 하셔서 네. 이렇게 전문성으로 계속 가시고 뭐 동희 같은 경우는 또 영상에 관한 거. 그렇죠. 프로덕션 네. 대표님 됐죠. 은혁이 같은 경우는 또 연출에 관심이 많고 네, 맞아요. 시원이 같은 경우는 배우에도 욕심이 많고 그렇게 보니까 과연 동방신기는 과연 어떠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 근데 저희가 이제 20년 동안은 플레이어로서 제일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공연을 더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얻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곡도 많고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나의 쇼처럼 풀 수 있다면 제일 베스트고 나중에 동방신기의 뭐 디너쇼 이런 것도 만날 수 있나요? 이제 콘서트라는 개념보다는 쇼라는 개념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음에 인사를 드릴 때는 내가 제일 못한 거를 디벨롭 시켜서 인사를 드리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드라마 촬영 다 끝났어요? 드라마를 드디어 이제 말할 수 있게 됐는데 무슨 드라마예요? 파인이라는 작품이고요. 파인? 그 꼬꼬무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네네.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이 발견이 됐는데 오. 그 보물을 쟁취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벌어진 이야기들.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일 밑바닥 사람들의 이야기 표현이 좀 걸치지만 네.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서 원래 웹툰으로도 나왔었는데 그거를 카지노랑 범죄도시 대박. 강윤성 감독님 그다음에 미생이랑 저희 작가님이 했던 윤태호 작가님 네. 1년 만에 1년 전에 찍었거든요. 그럼 거기서 무슨 역할? 파인이에요 역할이? 저는 이제 거기서 좀 캐릭터 이름이 좀 그런데 벌구라는 역할. 벌구. 네. 그러니까 캐릭터 이름은 감독님이 지어주셨고 네. 캐릭터를 혼자 연구할 때 벌할 벌자에 그냥
구할구. 네, 맞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혼자 벌하고 혼자 급발진하는 캐릭터예요. 약간 좀 깡패 같은 부분도 있고. 어디로 OTT로 나가요? 네, OTT 디즈니 플러스로 나가고요. 나 우리 집 디플 되거든. 아, 진짜. 네. 그래요. 오늘 어떠셨나요, 윤호 씨? 아니, 저는 오늘 뭐 이렇게 전문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보다도 형님이랑 같이 시대를 이렇게 네. 시간을 거슬러 갔던 그냥 타임머신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윤호 씨의 또 새롭게 나오는 드라마 많이 봐주시고요. 아쉽지만 윤호 씨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